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시장 요즘 보고 있으면 참 재미없다. 네, 거기에다가 정말 계속 재미없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참 피로하구나. 이런 네. 생각하면서 맞아요. 지수가 계속해서 부진한 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도 결국에는 양지수 모두 다 좀 하락으로 마감을 예, 했고요. 그러네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팔기만 하고 좀 자꾸 힘이 빠지는 기분이에요. 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반도체의 날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함께 또 상승의 힘도 좀 볼 수가 있었죠.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를 겁니다. 참 방향성을 참 잡기가 어렵네요. 힘든 요즘의 시장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흔들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미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이 답답한 시장을 조금 더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살짝 적어주셔도 되고 네. 모르겠다 싶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고요. 또 전화로도 똑같이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도 계속 오고 습하고 덥고 좀 시장도 답답하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또 TV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승님께서 오늘 1등으로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해주셨고 동백꽃 피는 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민재님 또 1등으로 종목을 남겨주셨네요. 저희 잠시 후에 스피드 진단 출동을 하겠고요. 미정희님 잘 오셨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와 함께 알찬 하루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할까요? 좋습니다. 사전 접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종목이고 앞서서 네. 오프닝에도 나왔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네.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8663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2만 원에 사셨습니다. 예, 손실이고 참 높을 때 사셨네요. 오래 가지고 계셨겠네. 그렇죠. 10% 비중을 지금 담고 계시는데 네. 현재 3% 손실이 구간입니다. 근데 저기 차트에 나오다시피 저 뒤 때 한번 사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크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예, 2022년 초에 매수를 하셨고 네. 매수 이후에 이게 73,000원대까지 하락을 저렇게 바닥까지 하게 되면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예. 네. 얼마나 정말 시장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저 정도로 내려가면 그것도 SK 하이닉스라는 이 큰 종목이 저렇게 아이고. 내려가니까 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도 최근에 SK 하이닉스 폼이 나쁘지 않거든요. 12만 원 근처까지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면서 수익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장기로 보유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 타이밍과 함께 목표가를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 소장님부터 이 사전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키워드는 업황 회복 기대감. 3분기. 예, 뭐 이런 얘기 많죠.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경기 초민감주. 초민감주. 초민감. 알겠습니다. 뉘앙스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소장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5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지금 반도체 회사로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DDR5와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HBM 그 수요 증가에 따른 좀 이슈도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따르면은 2분기 그게 SK 하이닉스 적자 규모가 그 2조 원대 축소될 전망으로 좀 밝혀졌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컨센서스이지 사실상 나와봐야지 정확하게는 알겠지만 결국은 지금 감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말부터 이제 가수요가 좀 발생을 해서 메모리 출하량이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AI 연상용 DDR5 D램 그리고 고대역 그 메모리 그러니까
M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 메모리 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빠르게 개선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마이크론도 역시 그 감산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중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지금 전쟁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네.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지금 그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지금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혀진 상황도 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은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포커스인 거지 국내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제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온도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네요. 확실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고 빨간불을 켜냈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이걸 이제 경기 초민감주다. 네. 그냥 경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초민감주가 말 그대로 민감에 반응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 경기 선행주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램은 경기가 하락되기 거의 1년 전부터 바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늘 이제 디램 가격. 그래서 디램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디램은 핸드폰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램이 핸드폰을 살 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좋아지면 뭘 핸드폰 먼저 사죠. 핸드폰 먼저 사잖아요. 맞아요. 핸드폰 사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뭐 세탁기, 냉장고, 더 좋아지면 자동차 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T 이제 수요가 가장 좋았을 때가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먼저 핸드폰 사도 뭐 방송 뭘 할 거 아니에요. 앉아 그렇죠. 집에서. 그래서 TV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디램 값이 몇 배는 올라갔거든요. 1년 거의 한 3배 올라갔다가 수요가 높은 만큼. 21년도 네. 디램 값 때 반타작 거의 이상 됐어요. 네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하이닉스 한 50%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고 돼서 올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바닥이면 돼서 빠질 영역. 그런데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확신이 있다면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 업황 바닥 통과는 확실한 걸 보여요. 이제 바닥이란 것은 통과니까 아직 통과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흑자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은 바닥은 흑자 전환했을 때 이미 늦은 거고요. 예. 곧 많이 올라가고 타이밍상. 바닥이 줄어들 때 예. 적자가 줄어들 때 이제 적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한 3분기까지 적자가 나다가 4분기 흑자 전환 될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안 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주식은 당분간 좀 힘들 수도 있고 아직 업황 바닥 통과되고 있는데 이 바닥 통과는 전부 다 감산 효과입니다. 반도체 그 자체 메모리 반도체 바닥을 통과한 거지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확신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뭐 한 플러스 한 5% 정도 됐나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통과됐다고 확신이 있을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화학주를 보게 되면 네. 과거에는 화학하고 반도체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점에 턴을 많이 하거든요. 최저 바닥은. 그럼 요즘 화학주를 턴을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관련된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학주가 중국주가 아니다. 중국이 리오픈되면 화학주도 올라가고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이 올라갈 거다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로컬 기업 화학들이 전부 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화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그동안 중국 리오픈의 수혜주들은 중국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변했네요. 네, 변한 거죠. 네. 그거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네.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디램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 우리도 좋아진 그 각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중국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 네. 그런데 중국 매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48% 정도 매출 비중에서 지금 20%대 내려왔거든요. 28%. 네. 그럼 20%가 줄었는데 그 줄은 것을 미국에서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경기가 괜찮아요. 좋습니다. 현재. 연착륙 경찰하고 뭐 노랜딩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 빠지는 거예요. 수요도 좋고. 그래서 중국에 주는 게 미국으로 가서 어느 정도 대체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메꾸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 증가가 일어나야 돼. 수요 증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거죠. 네. 이미 목표가는 왔고요. 주가 상승 이런 건 제한적이고요. 대형주는 바닥 대비 거의 50%면 못 갑니다.
100% 가려면 정말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목표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종민 소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업황 기대감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계속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게 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좋지 않았고 1분기는 또 쇼크 나왔고 2분기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 적자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이 SK 하이닉스의 구조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그 HBM3를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계속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보고 기사 있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반도체 쪽보다도 이제는 좀 앞으로의 성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HBM3가 그 DDR 제품의 그 가격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네요. 이게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주고 수요가 좀 많아진다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까지 보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대감이 좀 더 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는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그 HBM3E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모델. 예, 그 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샘플 입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지금 HBM3E가 현존 최고 사양의 디램인 HBM3 다음 세대 5세대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된다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때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사실 아쉬운 그것이 있다면은 그 시청자님 그 사연을 봤을 때 12만 원대였으면은 사실 좀 추가 매수를 좀 떨어졌을 때도 좀 많이 좀 진행을 해보셨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아쉽네요.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신규로 진입을 하기도 모호한 상황이고 네네. 추가 매수를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 정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20%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 좀 더 그 타이트하게 그 밴드 구간을 잡는다 한다면은 적당히 한 10% 이내로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의 중국 규제에 따른 이슈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럼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다 가격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밴드가 짧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스윙 위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정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 기점으로 봤을 때도 내일 정도도 뭐 한 5% 정도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평단이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낮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3만 원 정도까지만 타이트하게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10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장기간 기다린 만큼의 10만 5천 원 아래까지 내려간다 한다면 좀 조정폭이 좀 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13만 원으로 말씀드렸지,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 한다면 10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또 재문의를 해주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예 다른 전략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 전략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추가 매수 포인트는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 13만 원 들어가면은 그때 좀 매도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병원 전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는 경기에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약간 침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급으로 봐도 이게 하이닉스는 오늘 뭐 좀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약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4월 달에는 네.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3,400만 주가 잔고가 있는데 주로 한 700만 주까지 3,400만 주 공매도 했다가 요걸 언제 샀냐면 5월 달에 네. 샀는데 하이닉스 주가 보면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면서 10만 갭이 이렇게 떠갔거든요. 네네. 그것은 쇼커버링 즉 공매도 한매수 금액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300만 주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5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량을 누적 순매수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1,400만 주 팔다가 4월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174만 한 1,500만 주 샀어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공매도를 한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갭 뜰 때는 했거든요.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고 하이닉스가 50% 정도 올라오면서 목표가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9만 이 시간에 남아있는 거 따라와서 9만 원에서 12만 목표가 드렸고 번점소장 드렸거든요. 거의 딱 목표가 온 거죠. 그러네요. 목표가 왔는데 전문가들 보기에 목표가 왔어요. 그러면 전문가 보면 목표가 오버 슈팅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12만 오버 슈팅하면 20%하면 15만 돌파한다면 뭔가 그때 21년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그래야 없고. 돌파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생각한다면. 네. 지금 그보다 실제 그때는 영업이익이 뭐 수십 조씩 10조 막 이렇게 상당. 지금 올해 계속 적자죠. 내년에 흑자 낸다 이러는데 그것도 뭐 엔비디아에서 우리 하이닉스 생산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HBM 가지고 5% 전체 매출 5%밖에 안 되고 뭐 DRAM, DDR5보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거지 네, 맞죠.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전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계속 사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TSMC를 잡는 거예요.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TSMC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TSMC 팔고 일본으로 갔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동양에서 가장 큰 장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 삼성전자 일본에 뭐 연구소 주고 또 투자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보고 삼성전자는 지금 갈 수 있다는 거고 메모리로는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는 관심을 벗어나고 이제 팔고 오히려 저는 10만 이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20만에서 7만 원 갔을 때 순매수로 반타잖아. 무조건 집을 팔아도 사도 반도체는 또 가요. 삼성전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또 12만에 물 안 타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는 거죠. 지금 뉴스 보면 다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도체는 남들이 나쁜 이야기 할 때 전문가조차도 막 안 된다.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엔비디아도 1월 달에 막 100달러인데 지금 400달러 왔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6, 7, 7, 8만에 남들 전부 다 하이닉스 이야기 한다면 전부 다 저 전문가는 왜 이렇게 바닥에서 저걸 사라 그럴까? 잘 가는 거 아니고 그죠?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팔 때다. 저는 관심을 끊으라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예측하기 아주 쉽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경기로 보면 되니까. 우리나라 경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우리 시장이 대폭락할 거 보기 때문에 저는 9월 달까지 반도체는 다 팔고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도 9월 달까지 하고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7천 원 네. 목표가 내일이네. 내일 팔고 손절가 11만 드리고요. 마이크론이 감산해서 좋아진다 그지 수요가 좋아져서 마이크론이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수요 마이크론 조절인 다시 거죠. 빠졌습니다. 오늘. 네. 빠질 거야 아마. 왜냐하면 지금 파월도 그러지만 금리 인상은 확실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안 좋을 걸로 보입니다. 7월 달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이제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반대로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 11만 7천 원 더 낮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저희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피드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가니까요. 그냥 꽉 네. 잡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유튜브에서 이민재님께서 이분 저 기억합니다. 자, SFA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네. 매수가가 거의 4만 원 근처에 사셨어요. 39,850원. 비중은 7%. 지금 좀 밀렸죠.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충격을 좀 받았죠. 이 그렇죠. 종목이. 그러니까 손실이 좀 많이 좀 나 있는, 갑자기 막 나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거를 찬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하. 이 민재님의 이런 판단이.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급락에 저때 사셨군요. 굴하지 않으시고. 네. 자, 과연 요번에 하락을 어떻게 역이용을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추가 매수가 됩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 더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상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수급 형태나 또한 이제 좀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시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뭐 유상증자를 대규모 유상증자를 기록했을 때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정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최근에. 물론 그게 이제 정확한 부분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아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의 2대 주주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남은 주식 수가 5.86%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SFA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분 매각 이외에도 이제 관계는 계속 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특허가 된 기업은 맞지만은 스마트 팩토리나 그 2차 전지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적인 부분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쪽에 70% 비중이 차지했다면은 지금은 디스플레이 비중 쪽에 87% 차지를 합니다. 회사의 내용이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봤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좀 얼마나 발생되냐 하냐면 수주 비중이 한 2% 그리고 매출이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좀 전환되는 시점에서도 SFA는 바라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지분 매각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한 것이지 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만들어주는 포인트를 좀 잡아가실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손절의 의미도 없고 추가 매수는 좀 더 지켜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일 그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는 대거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크게 부각이 됐지만은 언젠간 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할 때 가격대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보합권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기존에 3월 16일 때 저점 갱신을 했던 그 34,350원 구간을 일단은 이탈하면서 마무리만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2주간 1주 정도나 2주 정도의 주가 흐름이 현 구간에서 잘 유지만 해주고 추세만 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우선 좀
갑자기 움직이지 마시고 우선 네. 보시면서 좀 대응하자. 추가 매수 가격대 34,360원, 종가 기준 이탈 안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우선 기간은 한 1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으로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A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미정희님께서 토마토 방송 대박나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엽죠? 약간 신도시 네. 알죠? 대박나세요. 약간 이런 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대박나시길 그러게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박 나시면 네.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박 났다고 여기다 써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랑 좋다고 혼자 충분히 얘기를 하셔도 하지 말고. 되고, 예. 네, 저희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도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의 비중은요? 네, 20% 정도 됩니다. 20% 가지고 계시고, 그 근처에서 계속 지금 꺾여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요 며칠 좀 잘 올라왔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한국콜마가 이제 네. 뭐 코로나도 풀렸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이렇게 좀 매출도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항상 또 그 전에 엄청나게 또 한번 올랐다가 뭐 떨어졌던 종목이라서 네. 좀 내심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풀려가지고. 그런데 그렇군요. 너무 안 가네요. 그러게요. 계속 이슈 있을 때마다 기대감은 가져가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채팅창에서 성공하자님께서도 이 종목을 같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최병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마스크 벗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선크림부터 해서 선 이제 제품들,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 탈마스크 우리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 기업은 뭐 이제 ODM 업체, OEM 업체로 중국과 미국에 이렇게 매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잘 나가면 수익성이 아주 커지는데 3분기가 이익이 한 10% 내에 늘 걸로 보여요. 그래서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더 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주식이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2015년도까지 이 화장품 간 것은 중국이 엄청난 화장품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간 거죠. 이제 그런 시대는 화장품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이제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나 어느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 중국 15년 전에 이렇게 주식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 400배 정도 올랐는데 200배 정도 올랐어요. 한 15년 정도 동안. 그러고 나서 15년도 사드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끝없이 빠졌는데 실제로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피해가 이쪽 지역 피해가 계속 컸었죠. 그런데 실적도 급락하고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도 로컬 화장품이 명품 들어간 반일이 많아요. 우리 걸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을 안 써도 중국에 훨씬 더 명품도 아모레퍼시픽 좋은 게 인식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처럼 주식을 이 13만짜리가 3만 원대 왔는데 엄청 빠졌구나. 다시 13만 원 가야 되네. 그러면 사는 분 4만 원에서 13만 원, 야, 4배 정도, 3, 4배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15년도 이때 실적을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이 회사가 바뀌어서 돌파할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15년까지는 우리나라 면세점부터 화장품 와서 전부 싹쓸이했고 보따리산까지 와서 다 싹쓸이 갔는데 지금은 관광객도 안 들어옵니다 별로. 물론 명동이 좀 나아졌어요. 굳이 화장품 막 싹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됐으면 그러니까 올라가도 소외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조선주도 뭐 현대주 50만 원 갔다가 5만 원, 7만 원 안 가잖아요. 와서 1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서 주식이 올라가려면 바닥에서 이제 주가는 좋아요. 가격적인 좋은데 이익도 올해 한 1,000억, 200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시가가 1조니까 영업이익에 뭐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0배는 와야 되니까 앞으로 상승률은 20-30%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대는 한 6만 원대가 내외는 갈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한 50% 정도는 보고 길게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식에 가려면 나만 좋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좋다 그러는데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나만 많이 빠져 관심 있으니까 나는 코로나 벗어나고 하니까 좋을 거라. 이것은 정말 초보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수들은 반도체가 있잖아요.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동의성, 남들이 좋다 그래 올라가는데 남들은 별로 안 오는 거죠. 그게 알아볼 수 있는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거래량이 바닥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느니까 여기 위에서 이때는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도 이미 이때 2020년도 여기서는 잠깐 뭐 해서 늘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빠져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남들이 안 본다는 거죠. 남들이 나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 4만 원, 3만 원대에서 한 10% 올라 못 가잖아요. 또다시 조정을 좀 있다가 실적 시즌이 이제 8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걸 보여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올 걸 보여서 근데 이 주식은 박스권이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늘 박스권이잖아요. 평균적으로 4만 3천 원, 4만 8천 원 사이 더 가면 4만 8천 원, 못 가면 4만 3천 원이니까 내가 4만 원에 이렇게 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폭락했을 때 사야 된 거죠.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3만 원 뭐 이하 3만 원대 오면 3만 8천 이렇게 오면 사면 그나마 10% 20%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위에서 사셔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나올 때까지입니다. 실적 나올 때까지 4만 7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서프라이즈가 이쪽으로 반도체 시세도 다 끝나고 갈 게 없으면 뭐 실적 괜찮으니까 가면 이제 5만 원대는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4만 7천 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답답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래도 8월 실적 발표 시즌에 한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4만 7천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답답한 거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꼭 보세요. 네. 네. 자, 한국콜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아모레퍼시픽 그게 그 리포트를 봤었었는데 네네. 프리미엄 라인도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좀 달라졌어요, 이제. 어차피 프리미엄 살 거면 더 좋은 거 사버리지. 굳이 뭐 설화수냐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화장품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국콜마도 그런 관점에서 좀 추가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황금날개님 그리고 주은주님 이 두 분이 동시에 올려주신 건데 유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전기차 충전소 부품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지금 알아봐지는데요. 황금날개님은 11,500원 그리고 주은주님은 13,200원인데 두 분 다 높으세요. 네, 높으시고 황금날개님이 10% 그리고 주은주님이 5%가 되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라테크가 오늘 굉장히 세게 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이 유라테크 낮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저기 선 그어져 있는 거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유라테크는 이제 약간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기관과 외인의 그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유라테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은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뭐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테마로서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기업에는 그 자동차 점화 코일 그 장치 제조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전통적으로는 뭐 다른 모멘텀이 좀 있을까 찾아보니까 별다른 모멘텀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연관점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들로 통해서 한 번 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뭐 매도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단기 상승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11,500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가를 갱신을 했던 14,000원대 터치를 하거나 그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 기업은 뭐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처럼 그렇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만약에 전기차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소재나 예. 그런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유라테크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을 좀 더 할 것이다 라고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4,000원 이상 되면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7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1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도 알고 가세요. 1,700원이니까 이 가격대 잘 기억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까요? 손영배님께서 성일하이텍 매수 문의입니다. 시점을 알고 싶어요. 라면서 문의 남겨주셨고요. 7월 보호예수 물량도 궁금하다라는 궁금증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성일하이텍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13만 4,3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들 또 매수 타이밍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대다수 종목들이 아마 변곡점에서 하락으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7월 그래요? 다음 주가 아마 변곡점 큰 변곡점 있고요. 만약에 하락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행보를 주로 하다가 하면 8월 달부터는 추세 하락이 아마 내년까지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폐배들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건 늘 계속 몇 년 뒤에 실적을 반영되면 계속 갈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고가누리하고 끝나고 방향을 밑으로 잡으면 끝없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엄청 반타작정도 나고 나면 다 관심 없을 때 그때 또 언제 또 시작하거든요. 실적주도. 그래서 이 성일하이텍도 현재 올해 실적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고요. 매출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올해 는가 17% 이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한 2년 뒤에 1,000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너무 높죠. 그래서 이게 한 2조 이상 갔으니까 네. 그러면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시범에 계속 매도 의견을 많이 주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봐도 주식은 이미 3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빠지고 3월 달에 고점 찍고 한 업종들이 로봇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폐배터리도 있고요. 4월에 고점 찍은 회사들이 리튬주, 양극재주 그래서 그래요. 다 하락하잖아요. 그래 다 안 좋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양극재를 워낙 갔다가 이제 행보를 한 30%, 그 고점 대비 35% 빠졌다가 에코를 비해 보면 30% 빠졌다 다시 반등해서 그 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고점에서 한 70%, 한 60%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반타작 나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18만 7천 최소 반타작이면 한 8만 원 정도까지 10만 원 정도 또 붕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내려오면 초보자 일단 사요. 네네. 사는데 맞아요. 거기서 내려오면 더 내려오잖아요. 20, 30%. 그러면 위에서 한 50% 이상 내려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못 견디고 오히려 사야 되는데 그래서 대다수 반도체처럼 많이 그렇게 물론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세는 한 번은 자리 잡으면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끄고 2차 전지 양극재, 성일하이텍 이런 폐배터리 전부 다 사고 싶으시면 내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매수 금지시키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매수 문의 주셨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점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더 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맞춰 주셨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 안 되는 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요. 모르면 가지 말라고 그러죠. 모르면 가지 마. 맞아요, 맞아요. 물가 아시죠? 물가론. 예.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 ENG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80원에 15%. 오늘 아주 그냥 크게 뛰었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좀 약간 머뭇거리더만은 예, 근데 뭐 이게 아니, 충분히. 오늘 좀 옴직거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크게 뭐 목표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권으로 딱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제일 궁금한 게 이만해도 감사하지요. 아이고. 이만해도 감사하지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으면 요 정도에도 감사를 하십니까? 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그냥 목표가 한 네. 2,600원 보고 샀는데 네. 그 정도로 갈 수 있으려는지. 2,600원. 예, 알겠습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2,600원이. 이 정도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목표가 더 높게 잡으셨는데 마음속에 지금. 목표가는 따로 있으셨다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네. 건가요? 네네, 최근에. 지금 포인트는 굉장히 좀 잘 짚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업을 살펴보니까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제 장비 및 설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을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27년까지 클린룸 7배를 좀 확장하겠다라고 좀 네. 이슈가 나면서 굉장히 좀 탄력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이 단순히 좀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태양광 주요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해외 수주 쪽이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주가 흐름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도 클린룸의 핵심 장비 FFU라고 있는데 이게 AI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제조를 하면서 생산 능력이 한 210% 상승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 신성 ENG에 대한 기술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반도체만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는 그렇게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 태양광의 주요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갖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좀 윗꼬리를 살짝 단 느낌은 있긴 한데 사실상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2,6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신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600원대는 일단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2,9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길게 잡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1,800원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 좀 손절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 구간까지 내려가기에는 뭐 기업적인 체계적인 그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상승 흐름들을 더 보여줄 것 같으니까 1차 목표가 요즘에는 하도 변동 상황이 많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 가다가 도리도 태블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네네. 적당한 가격에 좀 먹고 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은 뭐 이 정도 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폭이 심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 지금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기는 한데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좀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00원까지는 목표가를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마음속에 목표가가 2,600원이었는데
또 2,9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네. 잘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내십시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성 ENG였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멈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기쁜 소식들 함께 나눠볼게요. 네. 0232-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김정희님의 종목 채택이 되셨고요. 매수가가 굉장히 좋네요. 얼마예요? 11,200원에 비중도 넉넉하게 담으셨습니다. 60% 담으셨고 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정말 횡보를 하다가 바닥에서 네. 갑자기 이제 올해 4월부터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뭐 버티셨네요. 2차 전지, 음극재 이쪽으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왔고 아마 지금 가격대 보니까 요 뛰어오를 때 초반에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애경케미칼 정말 짧은 기간 내에 2배 넘는 수익을 봤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지 최명훈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매도할까요? 절반은 보이다 손절가가 중요한데요. 손절가 19,0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이게 애경케미칼이에요. 화학 주로 뭐 폭수지나 이런 쪽 화학을 하다가 요즘 애경이 분사도 여러 가지 하면서 주가 측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회사들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붙이면 장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화학업종들이 경기가 앞으로도 좀 부진하다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엔진을 붙여서 애경케미칼도 실리콘 응급제 하고 이제 카드 마인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경량화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사업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응급제 관련된 바인드 하는 것은 조금 나오는데 아직까지 매출하고 실적이 크진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고 그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것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 4월 달에 워낙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계속 가가지고 조금만 신사만 넣어도 주가는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해낼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주가는 올랐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보다 충분히 올라온 주식이고 실적 시즌 되면 실적이 안 나올 걸로 보여요. 1분기도 한 영업이 58% 마이너스 났는데 2분기도 당연히 실적이 마이너스 날 걸 보여요. 그럼 하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 시즌 전에 주가를 기술적 보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은 가게 되면 기준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음봉이 이렇게 3번 나왔거든요. 네. 3번 나오면 3봉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반전할 때 그때 매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11,000원대에 샀으니까 사실은 굳이 우리한테 전문가한테 안 물어봐도 전문가보다 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짜 고수의 매수가에 향기가. 맞다면 네. 4월 10일 날 제로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맞아요. 그날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상한가는 20%에. 네. 그렇죠. 60%에 그죠? 60%. 결단력도 좋고 잡은 실적 정확히 보고 초보자는 상한가 막 가면 내일 사야지 이러잖아요. 내려올 때 기다리는데 이분은 그냥 잡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집중 투자도 맞고 타이밍도 좋고 그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 기업도 모르는 기업이 애경그룹이니까 그러면 급등하는데 뭔 사업한다. 요즘 가지 다른 업종 거는 다 질렀어요. 진짜 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워낙 잘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도 좀 더 이미 사실은 매도는 24,500원이거든요. 거기서 비중을 한 절반 줄였으면 좋은데 그래도 반등 시에 매도보다 일단은 절반을 매도하고 반등하면 25,000원 돌파를 못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 때 한 100%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팔면 돼요. 고민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100% 팔면 내 원금을 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0%는 싸게 샀으니까
평생 갖고 가도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내 돈 네. 아니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 사가지고 1,000만 사가지고 더블 갔을 때 500만 갖고 갔으면 막 100배, 1000배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칭찬은 꽤 귀하거든요. 한 1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정희 님께서는 강한 심장과 결단력으로 투자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멋지네요. 손절가만 한번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000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 막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네. 하나만 빠르게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볼게요. 네. 도도레미도. 예, 그렇죠. 맞죠. 예. 네. 아유, 힘드네요, 진짜. 네. 자, 도도레미도님께서 올리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 근데 오늘 강했어요. 맞아요. 9.4%는 올랐고, 15,700원. 그러니까 매수가를 조금 넘은, 예, 이제 매수권역에 들어가셨습니다. 5%인데 대응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방산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오늘 장중 내내 좋았습니다.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야, 바로 한 방에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소장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매수가까지 왔는데 그냥 나올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죄송합니다. 계속 좀 목이 잠기는데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뭐 그 UAM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 부분에서 뭐 허가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좀 상용화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기에는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분야와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산으로서도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주항공 쪽에서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은 만약에 그 최근에 이러한 그 이슈가 없었다 한다면은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금일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동시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타이밍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지난 2일이 있습니다. 지난 2일 때 그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기업이. 네.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 주가는 그 종가 기준으로 15,000원대였습니다. 15,000원대였는데 그 추가 상장에 대한 전환가액이 좀 밝혀졌었거든요. 그때 12,296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그 추가 상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매도 시점을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그 6월 21일 기준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줬던 물량이 나와줬던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봉으로 좀 길게 뺐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흔적들이 없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일단 16,400원대 터치를 하느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비중이 그렇게 크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제가 봤을 때 16,400원 이상을 좀 보고 17,000원까지는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어 한다면은 네. 내일장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손절가를 지정을 해드린다 한다면은 14,000원대 아래때 그러니까 13,8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장단기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구미에 맞는 걸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1부에서 좀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2부에서는 좀 반도체 쪽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하거든요. 네. 하나 마이크론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